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가 한국 반도에 배치되면서 북한이 이를 구실로 핵무기 증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이러한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녹색 수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석유화공 사이노펙은 연간 2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대규모 태양광 녹색 수소 플랜트를 완공했으며 이는 1000대의 연료전지 중형 차량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와 90년대 홍콩 영화의 황금기를 장식한 대만 출신 배우 조이왕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천녀유혼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여러 판타지 영화에 출연해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조이왕은 1994년 은퇴 후 캐나다에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최근 미국의 초음속 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해석되었지만 분석가들은 평양이 이를 구실로 핵무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괌에서 출발한 B-1B 폭격기는 서울 서쪽 50km에 위치한 화성에서 합동 직격탄 JDAM을 투하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폭격기가 참여한 폭격 훈련이었다. JDAM은 비유도식 재래식 폭탄을 정밀 유도 무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벙커버스터 폭탄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는 훈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의 지하 군사 터널과 구조물, 나아가 지도부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의 부회장 데이비드 맥스웰은 이번 훈련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미국과 한국의 공군이 북한의 어느 목표든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B-1B와 같은 강력한 미국 항공기가 한국에 배치될 때마다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해왔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세계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것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수소는 전력 생산, 육상, 해상 및 항공 운송,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가장 탄소 집약적인 부문에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장기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녹색 수소 활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연소 시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연료 전지 차량, 특히 버스와 트럭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비용이 높고 배터리 구동 대안과의 경쟁 때문에 대규모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대한 보조금 덕분에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형 및 대형 차량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석탄 발전, 철강, 암모니아, 자동차 및 선박 생산국으로 녹색 수소는 이들의 제조 및 소비에서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가변적인 기후 의존 에너지의 가용성은 전해조 제조업체와 녹색 수소 생산업체에게 큰 기술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조이 왕조이는 1980년대와 90년대 홍콩 엔터테인먼트 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배우 중 한 명이다. 홍콩 영화의 4대 꽃 중 한 명으로 그녀는 1987년 영화 천녀유혼에 출연한 후 명성을 얻었으며 이후 판타지와 초자연적 역할로 유명해졌다. 1967년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왕은 청소년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모델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스포츠 신발 광고를 통해 영화 제작자에게 발탁되어 타이완 영화볼의 호숫가가 추울 것이다. 1983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이후 쇼 브라더스의 프로듀서 모나 퐁의 권유로 홍콩으로 이주하여 영화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녀의 돌파구는 1987년 천녀유혼에 출연하면서 찾아왔으며 이 영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다. 왕은 이후에도 천녀유혼 2, 1990와 천녀유혼 3, 1991 등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초자연적 역할을 자주 맡았다.
1994년 은퇴 후 1997년 일본 영화 북경원인과 1998년 일본 TV 시리즈 세기말의 노래에 출연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그녀는 캐나다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CBC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일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서방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모스크바의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른 국가나 행위자들에게 장거리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한 푸틴의 발언이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전 소련 대사였던 스티븐 세스타노비치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일을 하고 있으며 더 끔찍한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독일과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 무기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우리가 같은 유형의 무기를 다른 지역에 공급하여 서방 국가들의 민감한 시설을 공격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보복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정치학 조교수단이 내달은 푸틴의 발언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소코루스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위험한 경기장에서 무사히 경기를 마치기를 희망합니다. 코치 그레이엄 아널드는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경기장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후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쿠시니 옌기는 경기 중 잔디가 너무 길고 물이 너무 많고 진흙투성이인 상태에서 공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즈딘 흐루스틱의 장거리 슛이 상대 선수에게 맞고 들어가며 첫 골이 되었고 옌기의 헤더 골이 두 번째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널드는 옌기의 경기력을 칭찬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코루스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한국을 제치고 더 좋은 시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후 US 위민 WHO 락 2024 행사에서는 여성 리더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뉴밸런스의 부사장 멜리사 워스, 피트플라프의 창립자 마르시아 킬고어, 레로데이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창의 책임자 마리나 라루드,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지미 추의 공동 창립자인 타마라 멜론, 키스의 최고 영향력 책임자 샤리파 머독 등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멘토를 찾고 되는 방법, 가치 있는 리더십 교훈, 그리고 여성 리더십의 앞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사는 FN과 투텐포서 파운데이션이 주최했으며 네트워킹과 칵테일,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링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은 베이징의 공격적인 태도와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스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이 이러한 제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기술을 군사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번스 대사는 중국의 외교 정책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동시에 화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등 다기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번스는 외교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 간의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양국의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크리스틴 마켈람스의 첫 소설 더 밴드는 케이팝 아이돌이 남부 캘리포니아로 도피하면서 심리학 교수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소설은 전통적인 로맨스와는 다르게 진행되며 독특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마켈람스는 케이팝 팬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BTS와 같은 그룹의 팬덤에 매료되어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 밴드는 K-팝 스타가 팬덤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교수와의 관계는 전통적인 로맨스가 아닌 복잡하고 모호한 관계로 그려집니다. 마켈람스는 현재 여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K-팝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 팬으로서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 지난주 북한이 남한으로 약 3,500개의 배설물, 쓰레기 종이, 담배 꽁초가 든 풍선을 보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남한의 활동가들이 북한으로 선전 전단과 기타 금지 물품을 보내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2018년에 체결된 군사협정을 서울이 중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한반도의 적대감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장거리 B-1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정밀유도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는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야후 US. 인기 스니커즈 브랜드 호카는 뉴욕시티에 5번가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이 매장은 9,000평방피트 규모로 48번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카의 사장 로빈 그린은 이 매장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 고객 모두와 소통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은 최신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운동선수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설계되었습니다. 그린은 호카의 의류 부문이 아직 매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의류 판매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카는 이미 미국과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한국 출신의 DJ 패기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DJ 중 하나로 그녀의 첫 앨범 나이 히어 유를 통해 슈퍼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레니 크라비츠와의 협업곡 자이 벌리브인 러브 어겐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트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기구는 2017년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서의 공연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EP를 발표하고 자신의 레이블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패션 라인을 시작하며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패기구의 음악은 독특한 사운드와 전략적이면서도 모험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그녀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CMP 어피니언. 중국, 일본, 한국의 3자 회담 재개는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지역 경제 파트너이자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기 때문에 대화는 중요하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으며 이는 주로 팬데믹과 이웃 간의 긴장된 관계 때문이었다. 리창 총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 간의 회담은 도쿄와 서울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경제 협력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회담은 미중 간의 긴장과 대만의 새로운 지도자인 라이칭더의 도발적인 취임 연설로 인한 긴장 속에서 열렸다. 새 지도자의 회담은 공통의 이해를 찾으려는 시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블룸버그. 자산관리 회사의 가치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관리 자산과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다. 블랙록은 낮은 수수료의 인덱스 ETF를 운영하며 약 10.5조 달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의 약 1%인 1,16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반면 KKR은 고가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약 5,780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의 약 15%인 89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페르싱 스퀘어의 총관리 자산은 약 180억 달러이며 이는 주인에게 1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이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페르싱 스퀘어가 고객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치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빌 에크만의 모델에 대한 신뢰와 페르싱 스퀘어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다. 야후 US.
스케쳐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25주년을 기념하며 개장종을 울렸다. 뉴욕 닉스의 줄리어스 랜들은 스케쳐스 농구화를 신고 코트에 오른 첫 번째 선수 중 하나로 회사 리더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스케쳐스는 최근 2024년 1분기 매출이 22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주가는 2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케쳐스의 국제 사업은 2%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이끌었고 국내 순 매출도 8% 증가했다. 스케쳐스는 골프, 피클볼, 러닝, 축구, 농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에는 매출 87억 5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육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 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도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